인천국제공항의 여객 터미널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입국과 출국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한 노인이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죠. 김기철은 78배 나이에도 허리가 굽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사탕 포장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오전부터 흘린 땀으로 이미 젖어 있었고 거친 손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카트에서 나오는 소독약 냄새와 김기철의 몸에서 나오는 특유의 노인 냄새가 주변으로 퍼지자 지나가던 공항 직원들이 서로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저씨 지나가면 냄새 밴다니까. 어떻게 저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노인네가 집에서 쉬시지 여기 와서 고생이냐? 그들은 일부러 먼 길로 돌아 김기철을 피해갔습니다. 김기철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구석구석 놓친 먼지 하나 없도록 바닥을 닦는 김기철의 집중력은 남달랐죠. 잠시 몸을 일으켜 허리를 펴는 동안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김기철의 눈빛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나한텐 여기 전장보다 낫지.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몸을 숙여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비밀이 느껴졌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한 김기철은 여행객들이 버리고 간 생수병들을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쓰레기가 눈에 띄었죠. 터벅터벅 걸으며 하나씩 줍는 그의 모습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공항의 일부 같은 움직이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갑자기 한 외국인이 수암을 찾는 벨트에서 검은 캐리어를 들고 주변을 예민하게 둘러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항에 도착한 사업가의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모습이 김기철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스는 입국 직후부터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캐리어를 꽉 쥐고 있었고 인파 속에서 몸을 숨기려는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를 발견했는지 급히 방향을 틀어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그레이슨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다가 김기철이 청소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마치 구원을 발견한 듯 김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레이슨의 절박한 표정과 손짓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 했죠. 김기철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 하지만 그레이슨의 눈빛에서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을 감지했어요. 그것은 김기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사람의 눈빛. 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그 절박함이 눈앞에 있었죠. 김기철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지며 주변을 훑었어요.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그의 자세에는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경계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에드워드 그레이슨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레이슨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주변 상황을 살피던 김기철은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여행객과는 달랐죠.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어요. 따라오시오. 김기철은 짧게 말하며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김기철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에 급히 그를 따랐어요. 김기철은 일부러 느리게 청소하는 척하며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은 공항 곳곳을 살피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는 듯 했어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김기철은 서툰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레이스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캐리어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기철은 청소부의 익숙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공항 라운지 쪽으로 카트를 밀었어요. 그 동작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누가 당신을 쫓고 있는 겁니까? 김기철의 질문에 그레이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정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가방 안에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익숙했죠.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시오. 지금 바로. 김기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레이스는 김기철의 변화를 느꼈는지 질문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들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공항 전체에 퍼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그레이슨의 모습을 발견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철은 그레이슨의 팔을 잡고 사람들 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저들이 총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하시오.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완전한 공포가 서렸어요. 김기철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직원 통로를 발견했죠. 그곳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항에서 일한 김기철은 공항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김기철이 말하는 순간 첫 번째 괴한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공항 전체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김기철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레이슨을 카트 뒤로 밀치고 쓰레바지를 집어들었어요. 괴한이 가까이 다가오자 김기철은 쓰레바지를 마치 무기처럼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쓰레바지의 모서리가 괴한의 이마를 강타했어요. 괴한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죠. 지금입니다. 김기철이 외치자 그레이스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들은 직원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이 통로는 공항의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김기철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런 장소들을 기억해 두었어요. 통로를 달리는 동안 김기철의 몸은 오래된 기계가 다시 가동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듯 했지만 점점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숨소리는 놀랍도록 고르게 유지되었고 눈은 매서워졌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라졌죠. 그레이스는 숨을 헐떡이며 김기철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놀라움이 서렸어요.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였던 노인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레이슨의 질문에 김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그들은 직원용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고 괴한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기철은 안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종류의 추적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죠. 직원용 통로를 따라 김기철과 에드워드 그레이스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통로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비췄어요. 그들의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죠. 김기철은 앞장서서 빠르게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익힌 지식이 지금 요긴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김기철은 작은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그레이슨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청소도구와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좁은 방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김기철은 귀를 기울여 밖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추적자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죠? 그레이슨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죠. 김기철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락커로 다가가 열쇠를 꺼냈어요. 락커를 열자 그 안에는 작업복과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서랍을 열어 은색 휴대용 나침반을 꺼냈어요. 이런 일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김기철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물건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죠.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왜 당신을 쫓고 있는 거죠? 그레이슨의 질문에 김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캐리어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말해주시오. 그레이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적 갈등이 묻어났어요.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반적인 옷가지들과 함께 작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이 노트북에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거래 내역, 연락처, 은닉 계좌 번호까지 모든 것이요. 그레이슨의 말에 김기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기철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췄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요. 김기철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환풍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김기철은 재빠르게 의자 위로 올라가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항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온 그는 이 환풍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리로 올라오시오. 이 통로를 따라가면 지하 화물 경로로 연결됩니다. 그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니 안전할 겁니다. 그레이스는 잠시 주저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서둘러 환풍구로 올라갔습니다. 김기철도 그 뒤를 따랐어요. 환풍구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김기철은 조용히 덮개를 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용히 움직이시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기철의 속삭임에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환풍구를 따라 이동했어요. 김기철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수없이 노출되어 온 사람처럼 말이죠. 환풍구를 통해 그들은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적자들이 그들이 있던 장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기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은 공항 무전망을 해킹했을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그들은 공항의 다양한 구역을 지나쳤어요. 경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혼란에 빠진 여행객들, 그리고 곳곳에서 수색 중인 검은 정장의 남자들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물 경로에 도착했어요. 김기철이 환풍구 덮개를 열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주변을 확인한 후 그레이슨에게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는 한동안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기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김기철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제 휴식을 원하는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때로는 과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법이죠.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은 것을 보고 겪고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폐쇄된 화물 경로는 먼지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간간히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기철은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늙고 지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닌 예리하고 단련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하니까요. 김기철은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 그레이슨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레이슨은 지친 듯 벽에 기대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주머니에서 꺼낸 은색 나침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이 나침반은 특별한 겁니까? 그레이슨의 질문에 김기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닙니다. 오래전 내가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받은 것이죠. 항상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기철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북한의 요원이었습니까? 김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랬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공항에서 바닥을 닦는 늙은이일 뿐이죠. 그는 나침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켰어요. 김기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공항 지하에는 오래된 설비 통로가 있어요. 그곳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김기철은 눈을 감고 공항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수년간 이곳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익힌 지식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환풍구 시스템과 폐쇄된 화물 경로를 통해 이동할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해요. 그들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철은 앞장서서 걸으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어요. 저들은 어떻게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레이슨의 질문에 김기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공항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무전망, CCTV, 심지어 출입 기록까지. 아마 당신의 입국 정보도 미리 알고 있었겠죠. 김기철의 설명에 그레이스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두운 통로를 따라 이동했어요. 갑자기 김기철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희미하게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무전망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김기철은 재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다른 경로를 떠올렸어요. 더 위험하지만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오래된 수화물 운반실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들은 방향을 바꿔 더 좁고 어두운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김기철은 놀라운 기억력으로 길을 찾아 나갔어요. 저 멀리 보이는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너머에는 수화물 운반실이 있어요. 그레이스는 땀을 흘리며 김기철을 따랐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동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낡은 금속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기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너머에는 넓은 수화물 운반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컨베이어, 벨트와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구역이었습니다. 김기철은 한 걸음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김기철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어요. 불빛의 근원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이 형, 아직 살아있었군요.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김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들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류광식, 너였구나. 김기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놀라움, 실망, 그리고 조금의 분노까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류광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움직이지 않은 채 류광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류광식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기철과 그레이슨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수화물 운반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류광식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형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항 청소 불안이 우리 최고의 요원이 이렇게 될 줄이야. 류광식의 말에 김기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류광식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어요. 오래된 전투 감각이 되살아나 상대의 약점을 찾고 있었죠.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북에서 탈영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국제범죄 조직의 개가 되었나? 김기철의 차가운 질문에 류광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수화물 운반실에 메아리 쳤어요. 개라고요?
아닙니다, 형님. 나는 이제 조직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당신이 버린 모든 것을 나는 잡았죠. 권력, 돈, 자유. 당신은 그저 낡은 이념에 얽매여 청소부로 전락했지만 나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류광식의 말에 김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너를 훈련시킨 것이 후회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김기철의 말에 류광식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후회요? 형님이 후회할 일은 따로 있을 텐데. 조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결국 당신도 여기 와서 숨어 살고 있잖아요. 김기철은 침묵했습니다. 류광식의 말은 그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레이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님이 이 미국인을 돕고 있다니 아이러니하군요. 예전에 형님이라면 그를 제일 먼저 제거했을 텐데. 류광식은 그레이슨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김기철의 근육이 순간 긴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업가 한 명이면 1억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어. 도와줄래요? 이번엔 우리가 승자야. 류광식의 제안에 김기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너처럼 살 바엔 죽는 게 나아. 김기철의 단호한 대답에 류광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역시 고집불통이군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겠네. 류광식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주변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 무장하고 있었어요. 김기철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형님? 당신의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실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류광식의 도발에 김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과거 최고의 요원이었을 때 가졌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몇 가지 트릭은 남아있다. 김기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류광식의 부하 중 한 명을 향해 정확히 던졌습니다. 파이프는 그 남자의 팔을 강타했고 그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혼란이 일어난 순간 김기철은 그레이슨을 끌고 가장 가까운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류광식의 명령이 울려 퍼졌지만 김기철과 그레이슨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숨어 들어갔어요. 수화물 운반실은 복잡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레이슨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기철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곳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 문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김기철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유일한 물건 중 하나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오래된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어 불을 붙인 후 반대편으로 던졌어요. 불붙은 천 조각이 멀리 떨어지면서 작은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류광식과 그의 부하들의 주의가 그쪽으로 향했어요.
김기철은 그 틈을 타 그레이슨을 이끌고 목표한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빨리. 그들은 엄폐물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김기철의 동작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짐작해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에 거의 도달했을 때 류광식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총을 겨누었어요. 멈춰, 기철이 형. 김기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레이슨을 앞으로 밀어 문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기철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문을 통과했습니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류광식의 분노에 찬 외침이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기철과 그레이스는 이미 다음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공항의 오래된 설비 시스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설비 시스템은 미로처럼 복잡했죠. 파이프와 케이블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고 녹슨 기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기철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총알이 그의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간 듯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죠. 당신 다쳤습니까? 그레이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기철은 이 공간에도 익숙했어요. 그는 수년간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모든 구석구석을 외워두었습니다. 설비 시스템의 가장 안쪽에는 그가 주목하고 있던 곳이 있었어요. 컨베이어 모터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모터실로 가야 합니다. 그레이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기철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류광식과 그의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김기철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에는 놀라운 힘과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서 서두릅시다.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슨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모터실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오래된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키던 모터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전기 패널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이곳은 폭발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오래된 모터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요.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기철은 재빠르게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레이슨의 질문에 김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벽에 있는 전기 패널을 가리켰어요. 저 패널에는 비상경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시키면 공항 보안팀이 이곳으로 출동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류광식을 여기 가두어야 합니다. 김기철은 모터실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유일한 출구는 그들이 들어온 문뿐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죠. 그레이슨 씨, 저 구석에 숨으시오. 내가 류광식을 유인할 테니 기회가 오면 저 적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비상경보가 울릴 겁니다. 그레이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기철이 가리킨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류광식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기철이 형,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나오시죠. 류광식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김기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들어와 보게. 난 여기 있네. 김기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류광식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그의 뒤로 2명의 부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류광식은 총을 김기철에게 겨누고 있었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형님. 뛰어난 요원이셨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청소부에 불과하네요. 류광식의 비웃음에 김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김기철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동작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파이프를 집어들어 류광식의 부하 중 한 명을 강타했어요.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부하가 총을 겨누려 했지만 김기철은 이미 그에게 다가가 있었어요. 그는 재빠르게 그 남자의 팔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레이슨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류광식의 주의가 김기철에게 쏠린 틈을 타 적색 버튼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류광식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레이스는 겁에 질려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김기철이 몸을 날려 류광식을 덮쳤어요. 2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류광식은 젊은 나이에 이점을 살려 김기철을 밀어냈어요. 그는 재빠르게 일어나 다시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형님. 류광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김기철은 몸을 날려 그레이슨을 보호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김기철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그는 비상경보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이 버튼에 닿는 순간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류광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황급히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김기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놓으시오, 형님.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류광식의 외침에 김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다. 김기철의 말에 류광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경보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항 보안팀이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류광식은 김기철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김기철이 던진 렌치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류광식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레이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기철에게 다가갔어요. 김기철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씨, 괜찮으세요? 구급대를 불러야 해요. 김기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걱정 말게.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팀이 모터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류광식과 그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김기철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보안 요원들은 즉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를 불러. 빨리. 선임 보안 요원의 명령에 다른 요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류광식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김기철에게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았죠. He saved me. He is a hero.
그레이스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애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의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기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에게 김기철은 그저 공항의 나이든 청소부였을 뿐이었죠. 저 청소부 아저씨가요? 한 요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는 김기철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 했죠. 김기철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주변의 소란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마침내 그를 다시 한번 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쉬고 싶다. 김기철의 중얼거림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신속하게 김기철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위중해 보였어요. 총알이 그의 가슴 근처를 관통했고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급히 그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시작했죠. 살아계실까요? 한보안 요원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잠시 김기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대답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요. 병원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김기철의 생명은 지금 실과 같이 가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김기철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김기철은 단순한 구원자를 넘어 진정한 영웅이었죠. 공항은 점차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류강식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어요. 그레이스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류강식이 이끄는 조직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이 노트북에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거래 내역, 연락처, 은닉 계좌 번호까지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레이슨의 설명에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항 소동이 아닌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김기철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김기철의 생명력은 놀라웠어요. 그는 마치 무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에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항에서 온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김기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들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기철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가냘프게 오르내렸고 심박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꿈속에서 김기철은 오래전 북한에서 보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훈련받던 날들,
첫 임무,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으로 망명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류광식도 그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의 류광식, 김기철의 가장 유망한 제자였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죠. 선생님,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억 속의 류광식이 물었습니다. 김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날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김기철의 의식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곳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쉴 수 있는 곳 같았죠. 하지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레이슨의 목소리였어요. 미스터 킴, 플리즈 웨이크 업. People need to know your story. 그 목소리가 김기철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실에는 그레이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기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기철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침내 천천히 떠졌어요. 어디? 김기철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그레이슨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가 깨어났어요. 빨리요. 간호사들이 병실로 달려왔고 그들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서렸습니다. 김기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아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일상적인 분주함을 되찾았습니다. 여행객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하고 착륙했어요. 하지만 이제 공항에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기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였죠. 아침 7시 김기철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터미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가 최소 석 달은 쉬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김기철은 고집스럽게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일하는 게 약보다 낫지.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를 피하던 직원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기철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김기철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좋은 하루 보내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몇 주 동안의 입원 생활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김기철은 종종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류광식과의 재회, 그리고 최후의 대결.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류광식은 현재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여러 불법 무기 거래망이 밝혀졌고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되었죠. 김기철이 수암을 찾는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슨이 캐리어를 끌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레이슨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드디어 찾았네요.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병원에서 김기철을 방문하며 조금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김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사히 돌아가시는군요. 좋은 일입니다. 그레이스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김기철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봉투 안에는 제 개인 계좌 정보와 초청장이 있어요. 언제든지 미국으로 오시면 제가 최고의 환대로 모실 겁니다. 김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것을 받았어요.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김기철의 말에 그레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예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김기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레이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김기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하셨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그들의 작별 인사가 끝나고 그레이스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김기철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를 영웅으로 대우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어요. 북한 특수요원 출신 노인, 공항에서 테러리스트 저지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개입하여 더 이상의 보도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김기철의 과거가 너무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김기철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항의 모든 직원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그를 알아보고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는 이런 관심이 다소 불편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기철은 평소처럼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가 휴게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기철 선생님, 저희와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김기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김기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죠. 김기철의 말에 직원들은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기철은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고 김기철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락커 앞에 서서 그레이슨이 준 봉투를 꺼내 보았어요. 안에는 계좌 정보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소가 적힌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가볼 수도 있겠지. 김기철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역경과 변화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훈련, 남한으로의 망명, 그리고 지금의 평범한 삶까지 모든 것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기철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그는 평소처럼 공항으로 출근할 것이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주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듯 했죠. 버스에 오르며 김기철은 마지막으로 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나는 오늘도 나의 전장을 닦는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김기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그레이슨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